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바른세상병원 서동훈 원장입니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 재건술에 쓰는 자가곤과 타가곤에 관한 시리즈 영상을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편에서는 자가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편에서는 타가곤이란 무엇이며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가곤은 타인의 이식건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가곤의 종류는 아킬레스건, 전경골건, 후경골건, 대퇴사두건, 슬개건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한국에서는 아킬레스건과 전경골건, 후경골건을 많이 씁니다. 대퇴사두건과 슬개건은 많이 쓰이지 않는데요. 이 중 슬개건은 양쪽 끝이 뼈로 되어 있어 고정력이 매우 좋지만 길이가 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슬개건은 뼈와 뼈 사이의 길이가 긴 편인데 미국에서 온 타가곤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키가 커서 그런지 유달리 더 깁니다. 그래서 허벅지뼈 터널을 슬개건 한쪽을 고정하고 나면 다른 쪽 뼈가 정강이뼈 터널 바깥까지 밀려 나오기도 하고 또 가격도 비싼 편이라서 잘 쓰이지 않습니다. 전경골건, 후경골건은 양쪽에 뼈가 없어서 햄스트링 자가곤과 비슷한데요. 그래서 햄스트링 자가곤의 두께나 강도가 약하다 싶을 때 이들을 섞어서 혼합건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가곤 중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특히 요즘 최고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타가곤 내용은 아킬레스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은 우리 몸 전체의 체중을 받는 힘줄로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하고 굵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아킬레스건을 자가곤으로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 것을 뗄 수는 없습니다. 타가곤이기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튼튼한 아킬레스건을 타가곤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킬레스건은 길이도 길고 두께도 두꺼워서 마음대로 잘라서 쓸 수도 있고 또 한쪽에 뒤꿈치 뼈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어서 이 뼈가 터널에 붙기 때문에 고정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가곤은 전적으로 아킬레스건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타가곤의 장점은 첫 번째, 내 몸에서 떼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가곤에 비해 수술 시간이 짧습니다. 두 번째, 내 힘줄을 떼어내지 않으므로 내 몸에 손상이 없고 이에 따른 기능 저하나 통증,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 힘줄을 사용하지 않아 추가적인 손상이 없기 때문에 자가곤에 비해 초기 회복과 초기 재활이 빠릅니다. 네 번째, 아킬레스건은 뼈가 붙어있는 쪽은 대퇴골 터널로 집어넣어서 붙이고 또 제가 아까 아킬레스건 한쪽에 큰 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뼈의 일부를 잘라서 가공해서 칩을 만듭니다. 이 칩으로 경골 터널 입구를 마개처럼 튼튼하게 막아서 꽉 꽂아주면 석 달이 지나고 뼈끼리 붙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MRI를 찍어보면 이것이 원래 내 뼈인가 아닌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튼튼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정력이 좋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타가곤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초기 재파열률이 높습니다. 초기에 아직 이식건이 약할 때 격렬한 운동을 일찍 시작하면 파열되는 것입니다. 타가곤이 초기 재파열률이 높다고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타가곤을 채취하여 감마선 멸균 처리 후 냉동 처리를 하면 약해지기 때문이고 둘째, 자가곤에 비해 자기 인대화 과정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기 인대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식건이든 이식건 자체가 바로 인대 역할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인대가 그 위에 자라기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이 지지대에 혈관이 생성되면서 이게 인대 조직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자기 인대화 과정입니다. 자가곤은 살아있는 내 몸 조직이라 자기 인대화가 빠르고 타가곤은 내 몸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인대화가 더 느립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인대화 과정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파열된 인대의 남은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이식한 인대에 잘 덮어주는 잔존인대 보존 수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파열이 된 지 얼마 안 된 남은 인대에는 아직 살아있는 혈관이 있는데 이걸 이식건 위에 잘 덮어주면 이 살아있는 혈관들이 자기 인대화 과정을 돕게 되는 겁니다. 잔존인대를 잘 덮어주는 게 십자인대 수술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가능하면 빨리 수술받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대 파열 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파열된 내 잔존 인대가 다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수술을 해도 잔존 인대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 가급적이면 빨리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타각원의 단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면역 거부 반응과 감염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역 거부 반응이나 감염 문제는 없습니다. 타각원은 면역 거부 반응이 있어서 이식된 타각원이 녹아버린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타각원 이식은 간이나 신장 이식 같은 장기 이식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각원은 감마선 멸균 처리를 하는데 이 감마선으로 타각원을 조사하면 세포 표면의 마커가 거의 다 제거되기 때문에 이 마커들이 사라지면 우리 몸에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감염 또한 감마선 멸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감마선 멸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식한 타각원이 녹는다고 하는 문제는 자기 인대화 과정이 느려지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식건을 이물질로 이식해서 몸속에서 녹아 없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내 파열되고 남은 인대도 내 거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물질로 이식돼서 우리 몸속에 녹아 없어지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열된 인대의 남은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이식한 인대에 잘 덮어주면 자기 인대화 과정을 보다 빨리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식건이 이물질로 인식되어 녹아 없어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면역 거부 반응과 감염 문제를 빼고 나면 타각원의 단점으로 말할 수 있는 건 감마선 멸균과 냉동 처리 때문에 조직이 좀 약해지고 자기 인대화 과정이 늦기 때문에 초기 재파열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기 재파열률도 이식 초기에 격렬한 활동을 많이 하는 10대에서 20대 초반이나 운동선수들에게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타각원은 내 몸에 손상이 없으므로 자각원에 비해 초기 재활과 회복이 빠른 편인데 이런 이유로 운동을 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격렬한 스포츠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재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재활이나 수술 후 운동 강도 등에 대해서 주치의와 잘 상의하면 됩니다. 저는 스포츠 손상과 치료에 대한 열정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 주치의를 맡았었고 현재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 위원장이기도 해서 운동선수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전문 운동선수들도 거의 다 타각원으로 수술합니다. 실제로 제가 2년간 직접 타각원으로 수술을 한 총 166케이스를 추적 관찰해 봤더니 이 중 2.4%에서 재파열이 발생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이 타각원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멀쩡한 십자인대라 해도 파열될 수밖에 없었던 사고로 인한 것입니다. 실제 이 166건이 전부 운동선수는 아닙니다만 운동선수만 따로 분류해서 재파열률을 뽑아봐도 논문에 많이 발표되는 자각원 재파열 비율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두 편에 거쳐서 자각원과 타각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자각원과 타각원에 관한 시리즈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환자분들이 전방십자인대 재건수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자각원, 타각원 중 어떤 것을 써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 다들 이것만 가지고 자꾸 고민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영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자각원과 타각원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이식건이 압도적으로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즉 어떤 건을 선택할지가 십자인대 재건술에 있어 제일 중요한 고민이 아니니까 이걸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수술 시 이식건이 지나갈 터널을 뚫는 방식과 고정 방법, 파열된 내 인대의 남은 부분을 어떻게 살려서 이식건과 잘 봉합해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고 또 어떤 의사가 얼마나 많은 수술 경험을 해봤는지 거기에 따른 수술의 숙련도와 완성도는 어떠한지 등이며 결국은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여러분에게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는 자각원과 타각원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십자인대 파열,
재건술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